안녕하세요. 10월 2일 수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은 행정법이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정법 이제 좀 습관이 될 만도 한데 안돼. 자,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행정법의 실력을 책임지고 있는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 10월 1일 수요일 한번 가볼게요. 자, 국회지 9구 문제요. 자, 행정계획. 오랜만에 나왔어, 오랜만에. 자, 우리 정리해 보시고 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행정계획. 자, 일단은 행정기본법에, 자, 행정계획에 관한, 자, 근거, 요런 것들은 마련했다. 근거. 하지만, 버트 조심해야 될 게, 행정계획 수립, 절차, 확정에 관한 구체적 근거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마련했어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일탈남용 없이 모든 것을 종합 조정해서 남용이 없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라. 자, 계획을 수립해라. 자, 이렇게만 돼 있고요. 자, 그 밖에 행정작용으로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은 여러분 단계에서 행정계획은 크게 테마가 3개예요. 하나, 둘, 셋.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계획 자체가 요게 처분성을 갖는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테마고요. 행정계획 수립 전. 자, 인허가 의제. 그래서 그다음에 요럴 때 인허가 의제할 때 요거 공익과 공익, 사익과 사익, 그다음에 공사 이익을 모두 다 형량 명령이라는 거 꼭 보셔야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다단계 행정결정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계획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다 기본계획과 계획과 관리계획으로 크게 나누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처분성을 부정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도시, 계획, 결정, 또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관리계획, 그 다음에 환권계획, 계획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자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지만 기본계획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자 종합계획, 그 다음에 환지계획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자 처분성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많이 외우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행정계획 수립 확정 이후에 자 행정청, 자 2개로 나누죠. 권한이 있을 때 하고 있는 청일 때 하고 권한이 없는 청일 때. 없는 청인 경우, 자 이럴 때 권한 있는 청이 했을 때 후행도시계획, 그러니까 선행도시계획에 자 새로운 후행도시계획을 세웠을 때는 후행도시계획으로 후행계획이 유효하고, 하지만 권한이 없는 청이 하면 선행계획으로 간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잘 보시고요. 두 번째가 자 주민, 일정 주민 신청권, 청구권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다.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있다. 두 개 있죠. 이것도 2개로 나누죠. 국토계획 이용 변경 신청권, 국토계획 이용 변경 신청권,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 지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이럴 때는 신청권 있다. 이렇게 갖고 판례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계획은 크게 3가지 논점으로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인허가 의제, 형량 명령, 자, 중요한 사항을 빼먹었다. 전혀 안 했다. 혜택. 그 다음에 하긴 했는데 정당성 객관성, 형량. 그러면 형량이 하자있어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량이 하자있어 위법,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인허가 의제 제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절차적 집중이라는 말을 하고, 이럴 때 인허가 의제는 행정청 간의 문제지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으라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정리하시고요. 판례 좀 보시면서 문제 풀면 좋겠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도적 행정계획, 정보 제공적, 대표적으로 기본계획이라고 하죠.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구속력이 없으니까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두 번째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봐봐요. 대상지역 안 토지 등의 소유자. 그러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신청권 맞네. 3번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에 국민의 권리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처분성이 있다. 또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폐지 변경할 때 마찬가지요.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공사 이익을 모두 고려해서 맞죠. 4번 도시계획 위반에 있어서 해당 도시계획 안의 내용을 공고 공람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 이익을 합리적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민주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사 그 과정 반영시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고 공람 절차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그래서 공고 공람 절차상의 하자 위법하다. 맞는지만 자 볼게요. 4번 5번 도시계획 결정. 이거 처분성 있잖아요. 처분성 있는 결정. 처분성 있는 행정계획. 자,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토지, 건물 소유자의 권리 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고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법률상 이익의 개별적 구체적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죠.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아이고, 이건 뭐 단순 도시계획 결정, 도시시설계획 결정은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문이 긴다 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암기할 거 암기하시고 정리하는데 방대하게 할 필요 없고 제가 딱 정해주잖아요.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여러분 객관식 문제 충분히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행정법 봤는데요. 내일도 오실 거죠?